이거 보고 계신 혹시 학부모님들, 귀대계 자녀가 엄마 나는 노력해도 안 돼. 아니에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아니라니까요. 머리도 나쁘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중간만 가도 3등급 이상이라니까요. 자, 수험생 여러분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시기쯤 많이 고민들 되실 겁니다. 정시를 노리는 친구들, 그 다음에 수시를 노리는 친구들도 물론 수시의 최저 합산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 슬슬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 또는 분기점이 돼서요. 아,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좀 버려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을 건데요.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영어를 이제 수능까지 5개월 조금 안 되고요, 4개월여 남은 시점에 왜 영어를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여름방학을 잘 보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치가 영어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자, 제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국어, 수학, 영어만 5등급까지 이렇게 인원을 비율까지 좀 계산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눈에 띄는 점, 다른 건 뭐 볼 필요 없이요. 국어와 수학, 영어, 일단 인원부터 볼까요? 어떻습니까?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죠. 물론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기도 합니다만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떠나서 내가 어떤 과목을 택하는가가 유리한가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수치로 얘기를 해볼게요. 17,000명, 18,000명, 이것도 뭐 18,000명이라고도 잡아도 영어는 어떻습니까? 거의 28,000명, 10,000명 이상이 많죠. 비율로 봐도 1.5배가 넘는 인원들. 2등급에서는 격차가 더 커지죠. 32,000명 내외의 국어, 수학 2등급 인원이 영어에서는 96,000명, 거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2022학년도에요. 그 다음 3등급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치적으로만 봐도 작게는 1.5배, 물론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크게는 2배, 3배의 인원이 같은 등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합, 3합을 계산할 때 국어를 노리는 것, 수학을 노리는 것, 어차피 이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계산할 때 영어는 절대 버릴 수가 없겠죠. 왜?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도요, 보세요. 50%입니다. 즉 전국 수험생의 50%만 내가 들어가면, 즉 나 절반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야, 중간만 가면 돼. 중간만 가도 3등급이에요. 영어는. 반면 수학, 국어는 어떻습니까? 거의 24%, 수학의 경우는 24%도 좀 안 되는, 요런, 즉 4분의 1 안에 들어야 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되지만 영어는 절반만 가도 3등급은 된다. 2023학년도도 볼게요. 수치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2021학년도는 제가 굳이 찾아서 이렇게 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도 역시 2등급의 경우 3배의 인원이에요. 3배에 가까운 인원, 그리고 1.5배의 인원, 3등급에서도 역시 2배의 인원. 마찬가지죠. 3등급, 거의 3등급까지만 봐도 39, 뭐 46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절반 정도에만 들어가도 3등급은 우리가 영어는 노려볼 수 있겠다. 4등급까지 치면요, 심지어 70% 가까이 됩니다. 2022학년도도 마찬가지죠. 70% 가까이. 즉 내가 정말 중간도 못 가도 우리나라 고3 N수생 플러스에서 수능 응시생의 3분의 2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4등급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수치적으로만 봐도요. 자, 거기다가 요거 한번 볼까요? 비율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국어와 수학은 1, 2, 3, 4, 5로 갈수록 꾸준히 상향세죠, 비율이. 그러나 영어는 어떻습니까? 3등급에서 정점을 찍고 4등급, 5등급에서 내려가요. 이건 뭐예요? 이미 여기서
아까도 우리가 50%가 끝났으니까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은 다 3등급에서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3등급 안에까지. 내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만 학습 태도를 가지고 평균적으로만 공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해도 안 되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계신 혹시 학부모님들, 귀대계 자녀가 엄마 나는 노력해도 안 돼. 아니에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아니라니까요. 머리도 나쁘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중간만 가도 3등급 이상이라니까요. 자,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수학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영어는 어떻습니까? 역시 3등급에서 정점 찍고 다시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꾸며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렸냐? 금방 말한 대로 내가 평균적인 노력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특출나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머리 나쁜 학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학부모님의 자녀는 다 머리가 좋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요. 이런 말을 저는 2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정상적인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고등교육과정까지 12년 동안 밟은 학생이라면 그 친구는 머리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 머리 좋으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머리 나쁜 친구들은 못 따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어가 왜 유리한가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왜 영어를 잡아야 하는가?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수시에서 최저 과목 우리가 선택할 때 영어를 왜 버리면 손해인가? 이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간략하게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물론 한국사와 영어 두 과목이 수능 과목 중에는 절대평가인데요. 한국사를 최저에 합산하거나 한국사 때문에 뭐 대학에 떨어졌다, 이러한 친구들의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국사를 최저에 합산하는 대학도 거의 없기 때문에 논외로 차치해 두고, 절대평가라는 이점이 왜 중요하냐? 3, 4, 5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는 재수생, N수생도 응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적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시생이 예를 들어 6만 명, 7만 명, 20만 명이어도 재수생, N수생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6월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부터는 재수생과 N수생도 그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합산 인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N수생 유입되면서 파이가 커지니까 4% 안에, 물론 최고등급인 1등급인 친구들은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게 뭐예요? 2, 3, 4등급, 5등급, 2, 3, 4등급까지만 얘기해 볼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파이가 커지니까 특히 턱걸이에 걸쳐 있던 친구들은 이제 내려가기 쉽죠.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숱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영어는요, 재수생, N수생이 얼마나 유입되더라도 절대평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창시절에 수미 양가로 점수 매겼듯이 90점, 80점, 70점 단위로 10점 단위로 환산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이가 아무리 커져도 불이익 또는 이익도 없지만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공평하게 등급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N수생 유입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점을 지닌 과목이 바로 영어다. 자, 그럼 영어를 이제 알겠어. 영어를 선택하고 영어를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데 4개월밖에 안 남았고, 특히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나는 아직도 좀 불안한 4등급, 5등급인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 영어의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 단기간 안에 1등급 만들어준다는 학원 없어요. 이 2달 안에 영어 완성, 2달 안에 1등급 완성, 이런 학원 있으면 제가 거기 1,000만 원 내고 다니겠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해요. 영어는 언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투자가 필수적인 과목이에요. 하지만 5등급, 4등급 친구를 2달 만에 1등급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인의 노력하에 평균적인 노력만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등급보다는 하나 내지는 2개의 등급 향상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진짜로 우리 재수생 포함 N수생들은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여름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 대학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내가 합격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도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 여름방학 짧은 기간이죠.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까지 포함해도 6주가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영어에서 등급 향상을 노리는 방법은요,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론이 있더라도 다 먹히겠지만, 초단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3, 4개월 정도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려야 할 전략은요, 어휘력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영어의 등급이 낮은 친구들의 공통적인 점이 단어를 안 외웁니다. 단어 외워야 됩니다. 단어 외워야 돼요. 어떤 단어 외워야 되나요? 고난도 단어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수능의 수준에 맞는, 수능 수준에 적합한 수능 빈출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을 키워야 돼요. 독해력이라 함은 글을 빨리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에요. 해석은 되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이건 뭐예요? 독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해석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글쓴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의 요지를 파악해야 돼요. 세부 내용 파악하는 내용일치 문제는 작문 독해 포함해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줄기를 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거 정답 없어요. 지문을 하나라도 더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A커리어는요, 그래서 7월 3일부터 우리가 어휘 특강을 개강을 합니다. 수능 빈출 단어로만 꾸려진 이투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투스 교육에서 나온 워드마스터 수능 2000, 그 이상의 책 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나는 그냥 수능 만점을 노려야겠다 하면 그 이상의 책도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심지어 이 영상의 대부분의 대상층들은요, 최고 등급, 뭐 극상위층보다는 중등급, 중상위층에 속해서 지금 불안불안한 2등급 또는 불안불안한 1, 3등급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이 아마 주 대상층이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짧고 굵게 7월 3일에 개강을 해서 10일 동안 단어에 대한 어휘 수업을 합니다. 10일 동안 데이 50개로 이루어진, 그리고 각 데이마다 단어가 40개의 구성인데, 즉 10일 안에 2000개의 단어를 외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00개씩 단어를 10일 외워서 2000개 못 까먹을까요? 당연히 인간은 잊어먹는 존재라 100개 외우면 70개 까먹고 그렇습니다. 오늘 100개 외우면 어제 외운 거 까먹고. 그래서 10일 동안 어휘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어원과 어휘의 생성 원리 정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어원과 이 단어의 생성 원리가 중요하냐?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외워도, 물론 방법론의 차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장난으로 외우는 게 기억이 오래 남다는 분들도 뭐 좋게 말해서 해마학습법도 있지만, 정답은요, 단어 공부는 우리가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먹는다라는 어원을, 먹다, 먹는다라는 어원을 통해서 먹기 위해, 먹고, 먹을 것이라는 어휘를 파생해 나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원과 생성 원리를 위주로 어휘를 공부하면 나중에요, 이 어휘의 확장력이 이 2배 또는 심지어 3배 가량 돼요.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독해력, 우리가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A커리어에서는 7월 19일부터 우리가 서머스쿨을 시작을 합니다. 서머스쿨에서 우리 영어는요, 고3과 N수생을 위해서 2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먼저 고난도 유형까지도 같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지문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4주 특강, EBS 4주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 1개, 그 다음에 나는 좀 아직도 독해력이 좀 딸린다, 심지어 해석도 좀 부족하다, 이 친구들은요, 멱살 잡고 끌고 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영어를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기초 베이스와 학습 태도 정도는 어느 정도 4개월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태도는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기초 독해만, 독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 자주 반복되는 구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은 하고 문제를 풀자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로 이렇게 2번째 프로그램
기초 독해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는 수험생 여러분이나 학부모님들, 자, 뭐 굳이 우리 학원 A커리어의 이 특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라는 과목 충분히 만만해질 수 있는 과목이고, 내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가고 내 인생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진로 결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절대 영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어 하면 됩니다. 넉 달, 짧다면 짧지만 긴 시간입니다. 넉 달 동안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넉 달 동안 잠 안 잘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절대로 다시 한번 영어의 소중함, 중요성, 그리고 더불어 역설적이지만 만만함과 가능성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